네, 안녕하십니까. 컨설탭스 이재일입니다. 오늘도 시험 보고 난 후에 바로 이 학교 앞에서 따끈따끈하게 총평 전해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난이도가 영역별로 그리고 파트별로 조금 세부적으로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역별, 파트별 특이사항과 함께 난이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가 이제 뭐 지난 회차들의 총평 영상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난이도를 말씀을 드릴 때는 다른 회차 대비 상대적인 그런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절대적인 난이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오늘의 어떤 청해 파트 3는 좀 쉬웠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청해 파트 3가 절대적으로 쉽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탭스라는 시험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쉽다, 어렵다 하는 거는 다른 회차의 똑같은 영역 파트 대비 이번 회차가 조금 쉬웠다 혹은 조금 더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 주의하셔 주시고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청해 파트 1, 2 그 이어질 말 고르는 영역에서는 오늘 회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일단 뭐 굉장히 어려운, 지난 회차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낚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파트 1, 2에는 적어도 어려운 단어가 조금 없었고요. 그리고 특히 더 이 돌려 말하는 선택지, 탭스의 고질적인 특성이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그 돌려 말하는 선택지의 특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단어 낚시라든지 아니면은 반대 입장으로 낚시를 하는 그런 낚시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실 수만 있었다면 훨씬 더 오답과 정답을 걸러내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특히 청해 파트 1, 2에서 이제 어려운 수거나 표현을 오답에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들 혹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려운 수거나 표현,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았던 수거가 정답일 경우는 전체 문항을 통틀어 봤을 때 50% 미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모르는 수거인데 이거 정답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낚이지만 않았다면 이번에도 훨씬 더 그 낚시를 걸러내기가 쉬웠다는 점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파트 3는 조금 어려웠어요. 좀 어려운 단어, 어려운 표현들, 좀 생소한 표현들을 일부러 섞어내려는 그런 의도도 보였고, 또 이게 특히 뉴탭스로 넘어서 이제 한 번씩만 들려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사 6마디가 휙휙휙휙 지나가는데 어려운 단어까지 섞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캐치해내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항상 강조해드린 그 노트 테이킹을 이 한마디씩 정말 간결하게 적어놓느냐 안 적어놓느냐의 그 난이도 체감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었을 거라 믿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 테이킹을 원래 연습하시던 대로 적용을 했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리고 어김없이 오늘도 이제 구체적 코렉트 유형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파트 3는 일단 그 3, 5, 2 원래 코렉트가 5문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 2문항이 구체적 코렉트였고요. 조금 특징적이었던 거는 그 앞에 3문항, 그 남녀 입장, 중심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유형 중에서도 한 문항이 굉장히 구체적인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지난 총평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뉴탭스의 특징은 베리에이션이잖아요. 특히나 이런 그 주제 유형, 중심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유형도 굉장히 질문이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청해 파트 3의 남녀 입장을 물어보는 그 유형 중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의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런 중심, 주제 유형이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메인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 메인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메인이 들어간 좀 구체적인 형태로 출제가 됐다라는 게 특징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해 파트 4와 신유형 5로 넘어와서는 원래는 4, 5가 제일 어려운 파트는 맞죠. 근데 오늘 회차는 상대적으로 다른 회차들에 비해서는 파트 4, 5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쉽게 출제되었던 이유가 일단 구체적 코렉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코렉트 3문항 중에 2문항이나 구체적 코렉트였고, 그리고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코렉트 2문제가 모두 구체적 코렉트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체적 코렉트가 특히 구체적인 어떤 금액, 숫자를 물어보는 문항이라든지 이렇게 좀 단답적으로 딱
먼저 이 뭐가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알고 질문을 들었을 경우에 캐치해내기가 쉬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특히나 더 이 파트 4, 5 두 번 들려준다는 특징을 만약에 잘 활용하셨다면 특히 더 쉽게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원래 질문이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들려주죠. 그래서 이 질문을 들려줄 때 만약에 구체적 코렉트가 나왔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물어보는지를 미리 생각해서 두 번째 질문 때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들으셨다면 오히려 캐치해내기가 쉬운 그런 질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이 원래 청해 파트 4, 5는 이제 문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고유명사, 특히 사람 이름, 이번에는 무슨 영어 이름도 아니고 뭐 러시아 이름들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강조해 드리지만 그 자체가 뭔지를 알 필요는 없어요. 왜? 고유명사 어떤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유명사가 나왔을 때 이거는 A라는 고유명사고 이거는 B라는 거고 이거는 C라는 거고, 이렇게 고유명사들끼리만 구분할 수 있었다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던 그런 지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고유명사만 구분할 수 있었다면 조금 쉽게 느껴지는, 근데 반대로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유명사가 나옴으로써 뭐지 이렇게 하면서 좀 헷갈리고 이렇게 좀 우왕좌왕 하다 보면 더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지문들이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 문법 영역으로 넘어와서는 일단 어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약간 보통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그렇게 쉽지도 않은 생소한 어휘들 뒤쪽 번호로 넘어가서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편이었던 것 같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난이도 자체가 조금 어려운 편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 안 나오던 문법, 새로운 문법 형태가 출제가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 나오는 문법 그대로 나오는 건 똑같이 유지가 되었으나 늘 나오던 문법이 약간 좀 생소하게 응용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제 문법은 늘 출제되는 그런 문법이지만 뭔가 그 시간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그 빈칸 뚫려 있는 거 외에 나머지 그 문장 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시점이 조금 복잡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생소하게 응용된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오히려 반대로 그 문법 파트 3, 그 문법 오류를 찾아내는 그 유형이 원래는 사실 더 어려운 유형인데, 오늘은 그 파트 3는 또 유독 쉽게 나왔던 그 문법적인 오류를 좀 쉽게 걸러낼 수 있었던 그런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관건인 독해로 넘어와서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에 대한 그 체감이 좀 갈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회차에는 문장 구조들, 그러니까 지문은 조금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좀 단어도 사실 쉬운 편은 절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문을 읽을 때 좀 어려움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길이도 조금씩 짧고, 그리고 그 돌려 말하기 특성이 특히 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좀 어려운데 선택지는 좀 쉬운, 그래서 좀 난이도가 내가 만약에 지문에 강한 타입이다, 문장 구조에 강한 타입이다 하면은 좀 쉽게 느껴졌을 거고요. 반대로 논리나 선택지에 좀 약한 편이다 하시는 분은 이번에 좀 오히려 더 쉽게 느낀 그런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어김없이 독해도 마찬가지로 구체적 코렉트 유형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일단 파트 3에서 이제 일반 코렉트 6문항 중에 3문항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구체적 코렉트였고요. 일반 코렉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총 5문항 중에 2문항 정도가 구체적 코렉트였습니다. 그래서 또 특징적인 게 청해 파트 3와 마찬가지로 그 파트 3의 중심 생각 유형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요. 이거는 뭐 늘 중심생각 유형은 뭐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이번에는 뭐 구체적으로, 그치만 이번에도 그 청해랑 마찬가지로 그 구체적인 질문이지만 main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계속 유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이었던 게 그 바로 지난 시험 9월 1일 총평에서도 특히나 독해 신유형 쪽에는 여러 문단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단별 메인 아이디어까지, 그 지문 전체의 메인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문단별 메인 아이디어까지 파악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회차 신유형에 총 4문단짜리 지문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문단짜리 그 지문에 한 문항에서는 그게 일반 코렉트였던 것 같은데, 각 선택지가 약간 그 각 문단의 메인 아이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문단의 메인 아이디어를 태클을 거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각 문제까지 이 각 문단의 메인 아이디어를 태클을 걸 정도로 문단별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각 선택지뿐만 아니라 어떤 한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문단의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단별 메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한 지문 내에 문단별 메인 아이디어까지 파악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강조해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원래도 이제 계속 뉴탭스로 바뀌면서 온라인을 좀 소재로 쓰는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SNS라든지 아니면 뭐 모바일이라든지 혹은 아예 지문의 형태가 약간 인터넷 웹창을 보는 듯한 그런 형태라든지 이렇게 좀 온라인 소재를 많이 갖다 쓰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온라인이라는 게 지금 요새 많이 이슈가 되는 그런 소재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진짜 그 최근 현안에 나온 그런 온라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독해 빈칸 유형 쪽에 마치 스타벅스 사이렌오도, 여러분들 뭐 써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스타벅스 어플을 쓰면은 미리 주문해 놓고 가서 픽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연상케 하는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요새 막 페이스북 그 가짜 뉴스 이런 거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마치 페이스북 가짜 뉴스를 연상케 하는 지문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온라인 소재가 되는 그 실제 현안에 이슈가 되었던 그런 소재를 그대로 갖다 쓰는 그런 걸 연상케 하는 그런 지문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현안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뭐 배경식을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탭스 지문을 풀다가 분명히 어디선가 뭐 인터넷 서칭 하던가 뭐 네이버 지나가다가 혹은 페북 지나가다가 언젠가 한 번쯤 봤었던 이런 현안들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배경 지식을 개입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왜? 언젠가 한번 본 거, 이거 내가 아는 이슈니까 이건 내가 알아 하고 내가 아는 대로 선택지를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탭스의 특성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언젠가 한번 봤던 소재가 나올지언정 이 배경 지식을 개입시켰을 때 오히려 틀리게끔 만드는 선택지를 출제하는 게 이 탭스의 특성입니다. 오히려 진짜 배경 지식을 배제하고 이 지문에 언급된 내용으로만 문제를 풀어야지만 정답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혹은 진짜 현안을 다루는 그런 어떤 지문이 나왔을 때 특히 더 배경 지식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경고를 이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9월 16일 시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난이도가 파트별로 좀 섞여 있는 그런 회차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굉장히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험인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목표하시던 점수를 얻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시험들에서도 최대한 자주 총평을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컨설탭스 이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